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위원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로 화려하게 달근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의 인사이트부터 확인합니다. S&P 500 지수 5,000선 돌파입니다. 미국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넘어서며 뉴욕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상승장에서 소외돼 돈 벌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는 이른바 포모 심리가 확산되면서 추가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편인데요. 어떻게 월가에서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주까지 15주 중에 무려 14주나 상승하면서 주가가 드디어 34개월 만에 5,000포인트라는 정말 새로운 고지에 올라서는데 성공했습니다. 거래 일수로 따져보면 719일 만이 되겠고요. 달력으로 일자로 정확히 계산하면 1,044일 만입니다. 참고적으로 1,000포인트 넘어선 것이 1998년, 2,000포인트는 2014년이었으니까 6년 정도 걸렸고요. 그 외에는 4, 5년에 한 번씩 3,000포인트, 4,000포인트, 그리고 이번에 5,000포인트를 등장하는데 일단 성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주까지는요, 올해 S&P 500의 사상 최고가가 벌써 10번째입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약간 밀렸지만 다우지수 오늘 또 소폭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 참고로 다우지수는 오늘 12번째, 올해 들어서 12번째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연초부터 미국 주식시장이 아직 아주 강하게 뜨겁게 오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미국 시장이 이런 강한 힘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미국 경제의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참 부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기업의 실적, 주식시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역시 기업의 실적인데요. 실적이 우상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특히 지난 금요일 날은 우리가 쉴 때죠. 미국의 CPI가 12월치가 0.2%로 하향 수정됐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우리 미국의 1월치가 또 나올 텐데, 여하튼 미국 통계국에서 노동통계에서 발표한 것이 CPI가 전월 대비 0.3에서 0.2%또 약간 내리면서 한 것이 뭔가 인플레이션의 좀 둔화세가 이어지면서 금리 인하가 또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시장이 이렇게 강한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실 텐데요. 미국 시장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사상 최고가나 이렇게 새로운 레벨에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이해한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2020년대에 들어서는요, 미국 전체 거래량의 11%니까 열흘에 한 번, 그러니까 2주에 한 번 정도는 늘상 사상 최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만 하셨던 분들, 그리고 미국 시장에 한지 얼마 안 됐던 분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죠. 왜 이렇게 미국 강한지인데요. 그만큼 미국 기업의 실적이 꾸준히 우상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지나친 쏠림 현상이 계속 부담스러울 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시가총액, 그러니까 S&P 500의 전체 시가총액의 거의 4분의 1 넘는 규모, 26.9%가 단지 5종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거 포함해서 5종목이 그만큼 차지하는 것인데요. 2019년에 3천 돌파할 때는 그 비중이 17.2%, 2021년에, 그러니까 2021년 4월에 4,000포인트 돌파할 때는 22.6%였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친 쏠림 현상은 좀 부담스러울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월가에서는요, UBS 같은 경우에는 S&P 500이 5,300까지도 더 오를 수 있다면서 약간 기존의 전망을 수정할 가능성, 그러니까 기존의 연간 목표를 이들은 5,000을 제시했는데요, 5,300까지도 오를 수도 있다라는 약간의 수정의 가능성을 비쳤는데요. 글로벌 자산운용 수석투자전략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 데이터가 지속적인 성장을 강화시키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완화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통화 정책의 완화 가능성을 좀 늘려놨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S&P 올해 5,300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런 수정 가능성의 배경에는 인공지능 중심의 기술주들의 이익 전망이 계속 꾸준히 우상향되고 있고 경제 데이터가 좋게 나오고 있고 소비자 지출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보면은요, S&P 500 지수는 이미 월가의 평균 목표치를 상회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월가의 주요 IB의 목표치 S&P 500 현지 지수를 보면 중간보다 상당히 좀 위에 올라가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최고 목표치는 독립 리서치 기관인 야드니 리서치의 5,400이 최대치였고요. JP모건이 여전히 4,200, 그리고 기타 좀 안 좋게 보는 것은 4,400, 500도 여전히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좀 위쪽으로 좀 올릴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올해 S&P 500 지수가 이제 10번째 사상 최고가, 다우 지수가 12번째 사상 최고가, 이게 지금 몇 개월 동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올해 지금 이제 이 2달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국내 증시만 하는 분들은 굉장히 놀랍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지금 해외 증시를 보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실적도 우상향되고 증시가 우상향돼서 아주 놀랍지는 않은 일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조금 더 전략 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00선 S&P 500 지수가 돌파 후 뭐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5,000선을 뚫었고요.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지며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완전 포모 현상인데요. 그럼 여기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건 진짜 이제부터인데요. 지금까지 주식을 충분히 미국 주식 하셨던 분들은 그냥 꾸준히 갖고 가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해볼까 하셨던 분들, 바로 앵커께서 지적하신 분들은 포모를 느끼신 분은 상당히 머리 아플 수밖에 없겠는데요. 과거 이럴 때는 미국 주식은 통계가 많기 때문에 과거 사례부터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마일스톤 넘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의미 있는 숫자를 넘어선 이후의 주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처음에 100포인트로 넘어섰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는 1000포인트 넘어섰을 때마다 향후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후에 주가 평균의 상승치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뭐 너무 짧은 건 필요 없으니까 6개월 후나 12개월 정도 보면은요, 12개월 후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년 2월 정도까지 보면 주가 평균 한 8.6% 올라갔고요. 상승 확률은 80%. 6개월 후만 보면은요, 100% 상승했고 상승률이 8%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추 지금 5천이라고 생각하시면 8% 지금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1년 후, 6개월에서 1년 후에 한 5,400에서 500 정도 사이 가지 않을까라는 것이 과거의 단순한 평균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금년 1월 19일 날이요. 2년 만에 드디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거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런 경우, 즉 2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경우가 총 7번 정도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주가가 4.1%, 6개월 후가 7.0%, 12개월 후가 13%였기 때문에 금년 1월과 2월 비슷한 수치를 보신다 그러면 내년 1, 2월 사이에 5,400, 500 정도를 과거의 과거 통계 보면 미래를 보자는 건 아니지만 과거는 그런 사례가 다분히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요, 이렇게 말씀드리더라도 또 많은 분들은 사상 최고가, 이렇게 사상 최고가 올라가는데 투자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의 통계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보겠습니다. S&P 500 기준입니다, 모두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날 바로 주식을 새로 사신 분들과 그냥 사상 최고가 구분 없이 그냥 아무 날이나 샀을 경우에 S&P 500의 1년, 그리고 3년, 5년 이후에 수익률 한번 비교해 보면은요, 1년 후만 딱 보면은요, 보통 날, 아무 날, 오늘이건 내일이건 아무 평균날 땄을 때 보면 1년의 수익률이 11.7% 정도 됐습니다. 이거는 1988년 이후니까 지금 35, 6년 동안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다만 오히려 사상 최고가 날, 예를 들어서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오늘 예를 샀다 그러면 1년 후 평균이 14.6% 되겠고요. 1년 후, 3년 후, 5년 후 모두 보통 평균 날보다 사상 최고가를 쫓아갔던 샀던 날이 수익률은 더 좋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S&P가 꾸준히 올랐다는 건데, 이 그림 여러분 보시면 어디 어려운 그림이 아닙니다. S&P 500을 지금까지의 그림인데요. 빨간색으로 붓게 표시한 날이 그냥 사상 최고를 찍었던 날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진짜 더 단순한 역사적 사실 하나 드리겠습니다. 1950년 이후 지금 75년의 역사인데요. 미국 증시는 85%가 강세장이었고 15%가 약세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 코스피나 코스닥을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총 6번의 강세장이 이어져 왔는데요. 평균 상승률은 260%였다는 걸 기억하시면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 좀 이따 사자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곤란할 수 있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이제 사상 최고가의 흐름에 내가 쫓아가도 되는 것이냐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을 텐데 그것을 좀 뛰어넘는 좀 분석을 해줬습니다. 이 강세장이 85%의 확률로 계속 이뤄지고 있고 실제로 사상 최고가 이후에도 상승률 그리고 상승의 그 퍼센트도 확실히 좀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기업의 주주 환원 정책 환호.
입니다.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인데요. 이제 펩시코가 실적을 냈습니다. 좀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냈는데 역시 미국 기업은 주주환원 정책이 또 화끈합니다. 배당 정책으로 주가의 반전도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펩시코도 펩시코지만 지난주에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메타가 이제 깜짝 놀랄 실적을 발표한 데다가 사상 처음으로 20년, 그러니까 창업한 지 20년이 됐는데요. 20년 만에 이제 배당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규모는 얼마 안 됩니다. 주당 50센트, 1년에 $2에 불과하지만요. 여하튼 미국 기업의 주주 환원 정책은 이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 깜짝 놀라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대표적인 방법은 배당 있고 자사주 매입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도 요즘 이제 배당을 늘린다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S&P 500 기업 기준을 보면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한 66%고요. 자사주 매입 기업이 70%. 최근엔 자사주가 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메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런 관점에서 골드만삭스가 회사 규모도 크고요. 수익도 안정적이고 이익 마진이 높고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배당을 시작할 가능성 높은 기업을 좀 구체적으로 선별했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신 기업이 배당을 시작할 확률이 가장 높은 기업 탑 10을 나름대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추린 거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만한 것들은 구글과 아마존, 그리고 오토네이션과 오토존 이런 것들이 워낙 좋은 회사들인데 아직 아쉽게도 배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메타 덕분에 이들도 좀 눈치 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것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자, 배당주를 이제 고민할 계절, 미국에서는 어떤 주주환원 정책의 기업들이 주목을 받는지 지금 이한경 위원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펩시코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맛있는 주가 쉽지 않네. 네, 실적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펩시코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번에 실적에 대한 약간의 복잡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4분기 주당 이익은 좀 괜찮았는데, 매출 자체가 기대 이하가 났습니다. 전년 대비 오히려 0.5% 감소했는데요. 하나의 흐름이 있다고 봅니다. 스낵이요. 그러니까 과자류가 집에서 먹는 소비가 좀 감소하고 있다네요. 미국의 트렌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북미에서 소위 과자류도 많이 좀 마이너스 3% 났고요. 그리고 퀘이크 푸드라고 해서 많은 분들 우리나라에서 많이 드시죠. 귀리 상품인데요. 이건 16% 들어들었고요. 음료도 2%. 역시 이것은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나라와 약간 달리 외식이 또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먹기 때문에 집안에서 우리를 뭐라 합니까? 군것질이 좀 줄어든다는 얘기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배당 인상은 그나마 위안을 주고 있죠. 5.06달러에서 5.42달러. 무려 52년 연속의 주당 배당금을 인상을 발표했고요. 특히 올해는 1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도 한다니까 여전히 관심이 필요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의 이제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이한경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